조선 K-팝 아이돌의 탄생 에피소드 1. 가난한 양민의 딸로 태어난 달에 그녀는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조선 최고의 아이돌이 된다. 가난한 양민의 딸로 태어난 달에 그녀는 어느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게 됐어. 첩이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달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다가와. 남편이 영모죄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지. 남편을 잃고 달에는 건디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지만 남다른 외모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재능으로 기생으로 발탁. 조선의 아이돌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지. 다음 화에 계속 그녀의 이름은 바로 초요갱. 초요갱 앞에 나타난 귀한 풍채의 사내. 그는 세종의 7번째 아들. 다정한 성품을 가진 퇴원대군 이임. 초요갱은 그의 눈에 띄어 첩이 돼 드디어 꽃길 시작인가 했는데 또 불행이 닥쳐와 평원대군 겨우 19살의 천연두로 사망. 초요갱은 20대 초반에 모든 걸 잃고 다시 관습도감으로 돌아가게 돼. 그러나 죽으란 법은 없다. 그녀를 유심히 지켜본 한 남자가 있었는데, 조선 음악계의 전설인 3대 악성 중 한 명, 박연. 박연은 초요갱의 능력을 알아보고 직접 안무를 제작해줘. 트렌디한 프로듀싱으로 조선의 무대를 뒤흔들어 버리지.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왕실과 조정을 뒤집기 시작하는데, 다음 화에 계속 간통의 대상은 또 조선의 왕자 세종의 아들 화이군. 그는 평원대군의 배다른 동생이었어. 그러니까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한 거지.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 그는 여색을 밝히던 남봉꾼이었지. 형의 죽음 이후 초요갱에게 들였던 화이군. 초요갱은 기생, 왕자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 이 사건으로 초요갱은 곤장 80대의 벌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공연에 멀쩡히 나온 초요갱. 그녀의 몸엔 상처 하나 없었다고. 곤장 80대면 거의 죽을 수도 있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다음 화에 계속 간통죄를 저지른 화이군. 결국 유배를 떠나게 돼. 간통죄만으로 떠난 유배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가지. 그럼 초요갱은 장 80대에서 살아남았을까? 초요갱이 관리에게 뒷돈을 준 건 아니었어. 당시 조선시대의 법에는 수속법이라는 돈을 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법이 있었거든. 그래서 초요갱은 합법적으로 겨우 살아남았어. 그러나 신하들이 단종에게 요사스러운 요물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게 하여서 풍속을 더럽히고 허물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 초요갱을 내쫓으라는 거지. 그러나 단종은 초요갱이 궁중악무 전수자라서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고 해.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악무 중 유일하게 초요갱만 전수하던 악무가 있었거든. 이 일이 있고 3개월 후 조선에는 세조가 기의정난 일으켜 왕이 되고, 초요갱은 세종, 문종, 단종을 걸쳐 세두시까지 모진 풍파를 겪고 살아남았어. 이제는 좀 평범하게 사는가 했지만 다음 화에 계속 세도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1457년 6월 초요갱이 치정으로 촉발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돼. 초요갱은 계의정난에 공신 중 한 명인 신자영의 첩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어. 신자영은 초요갱을 첩으로 들이면서 본인의 정실 부인을 대신하여 집안일 모두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집안의 경제권을 줘버린 거지. 첩 주제에 집안 경제권을 주게 되자 집안 하인들이 초요갱을 안이 꼽게 보게 된 거야. 그러자 초요갱은 신자영에게 여종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일러 바치게 된 거지. 그러자 초요갱에게 푹 빠져있던 신자영은 여종들을 때려 죽여버리게 된 거야. 이 사건을 세조가 알게 되어 신자영의 관직을 빼앗고 초요갱을 한양 밖으로 유배를 보내게 돼. 그러나 유배 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초요갱은 다시 한양으로 컴백하게 되지. 네버다이 초요갱. 다음 화에서 계속 세조는 궁중연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재능을 높게 사게 돼.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신자영의 첩으로 돌아오게 됐어. 6년 후 세조는 법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는데 신하들의 노고를 취하는 잔치가 열리게 되었지. 이때 세조가 특별하게 준비시킨 조선 K-팝 여성 4인조 아이돌이 탄생하게 되지. 팀 이름 사기, 4명의 기생이란 뜻이야. 첫 번째 멤버 옥부향, 피부에서 향기가 난다는 나주 출신 기생. 두 번째 멤버 자동선, 선녀와 같은 외모의 개성 송도 출신 기생. 세 번째 멤버 양대, 구름도 멈추게 한다는 뛰어난 악무의 기생. 마지막으로 초요갱, 잘록한 허리로 뛰어난 춤 실력의 소유자. 이 걸그룹의 무대는 환상적이었지. 그런데 또 초요갱은 대형 스캔들에 휘말리게 돼. 그 상대는 바로 다음 화에 계속 초요갱, 또 세종의 아들. 이번엔 계양군 이증과 사통. 벌써 세종의 아들만 3명째야. 초요갱이 세종의 아들들 취향이었나봐. 이쯤 되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계양군은 원래 총명하고 총망받던 왕자였지만 서른이 넘자 술과 여자에 빠지고 말았지. 그는 초요갱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던 초요갱의 또 다른 팬, 변대애. 하지만 초요갱네 집을 몰래 드나들다가 계양군에게 들키고 말아.
계양군과 마주친 연대는 매를 맞아 죽게 되었지. 큰 사건이었는데 세조는 이 사건을 그냥 묻어버리지. 그렇게 초유갱과 계양군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세월이 지나 세조와 계양군이 사망을 하고 이제 예종이 즉위하고 초유갱은 어느덧 40대. 그리고 드디어 초유갱 마지막 화. 조선 8대왕 예종이 즉위하게 되지. 예종이 즉위하고 10개월 후 1469년 7월 초유갱은 평안도 도사 임맹지와 간통을 했다고 또 스캔들이 터져.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이 소식을 들은 예종은 이들의 처벌을 고심하게 되지. 이때 예조판서 신숙주는 유중도 없이 신증만으로는 처벌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해. 그러자 예종도 신숙주의 말이 옳다며 처벌하지 않았지. 진짜 초유갱은 네버다이 그 답체였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초유갱은 더 이상 실록에 등장하지 않게 돼. 5명의 왕을 모시고 진인자아죽을 고비도 열어 넘기고 3명의 왕자들과 스캔들이 터진 초유갱. 순탄치 않은 삶을 산 초유갱은 조선의 전설적인 기생으로 기록되지. 만약 초유갱이 현재 시대에 살았다면 최고의 아이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